치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의 친구가 되어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소풍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분 좋은 바람, 따뜻한 햇살, 김밥과 사이다, 보물찾기, 장기자랑, 그리고 소풍 하루 전날 밤의 설렘. 소풍은 우리에게 선물 같은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어르신들과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그 행복한 기분으로 지금부터 망고땡 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 망고땡의 이우섭입니다. 제가 있는 센터에서는 1년에 2번 소풍을 가는데요. 봄 소풍, 가을 소풍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봄 소풍이 뭔가 마음을 더 살랑살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원래는 지난주 목요일이 소풍 날짜였는데 비 예보가 있어서 한 주일 연기했습니다. 이거 한 주일 연기되는데 여러 어르신들이 엄청 아쉬워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아쉬움이 싹 사라질 만큼 날씨가 정말 최고였습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 사진을 메모리 카드에 가득 아주 꽉꽉 눌러서 담아왔습니다. 평소에 센터 안에서는 표정이 별로 없으시던 어르신들도 오늘만큼은 꽃처럼 활짝 웃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일어나서 음악에 맞춰 둠칫둠칫 춤도 추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소풍을 나오려면 사실 센터에서는 준비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면 많은 선생님들의 손길이나 애쓰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오늘 잘 주무실 겁니다. 의외로 낮 동안에 햇볕을 보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챗GPT가 알려준 수면 장애 없애는 방법 중에 낮에 햇볕을 충분히 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햇빛 노출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 안에 멜라토닌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수면 패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생체 리듬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 밤에 어르신들 모두 잘 주무시고 그 옆에 있는 가족들도 편하게 푹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 치매에 걸린 가족을 돌보느라 마음 편하게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 말 그대로 치매와 전쟁을 치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을 못 자는 건 정말로 큰 고통입니다. 오죽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고문 방법의 한 가지였을까요? 별의별 기록을 다 기록하는 기네스북에서도 1989년부터는 오랫동안 잠을 안 자는 기록은 아예 종목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하니까 그 괴로움이나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치매에 걸리면 왜 밤낮이 바뀌고 그 시간에 자꾸만 돌아다니려고 하는 걸까요? 치매 돌봄과 관련된 여러 책에서는 그 이유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건강 상태, 복용하는 약물의 영양, 가정이나 생활하는 장소의 환경적인 영향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여러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환자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거나 말로 고치려고 드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치매라고 두려워 마라 라는 제목의 책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보세요. 어찌 보면 좀 황당한 솔루션입니다.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치매를 대하는 가족 혹은 저 같은 돌봄 종사자의 태도에 대해서만큼은 핵심을 찌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치매 당사자를 바꾸기보다는 내가 바뀌자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습니다. 치매라는 질환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배어나오는 진정한 마음과 그 사람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을 바라봐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치매로 인해서 점점 내가 알던 모습과 달라지는 건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들고 슬픈 일입니다. 그분의 기억이든 일상생활 능력이든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간절히 붙잡고 싶겠죠. 그래서 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질문 폭탄입니다.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요. 치매 환자는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로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자녀나 형제, 친척을 만나면 거의 100% 인물 퀴즈가 시작이 되죠. 나는 누구야? 이 사람은 누구야? 내 이름 뭐야? 저 옆에 저 양반 이름은 뭐야? 정답을 맞추고 못 맞추고가 가족들에게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런 질문을 마구 받아내야 하는 치매 환자는 그 순간에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회나 수면 장애와 같은 증상에 대해서 가족들이 보이는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안타까움 때문에 가족들이 이런 행동은 꼭 고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통제를 시도하거든요. 예를 들면 문을 잠그는 것 같은 거죠. 혹시 치매 도어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겉에서 볼 때는 일반 도어락과 다르지 않은데 안쪽에서는 누르는 버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느냐? 별도로 등록해 놓은 카드가 없으면 안쪽에서도 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저희와 같은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요양시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배회가 아주 심한 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집에 이런 치매 도어락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치매 환자를 방 안에 놓고 그 방문을 걸어두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그만큼 힘든 상황도 이해가 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아무리 치매 환자가 바뀌기를 기대하고 다그치거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봐도 치매 환자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와는 반대 방향으로 점점 그 빈도가 많아지는 게 바로 이 치매입니다. 따라서 치매 환자가 바뀌기보다는 돌보는 나의 생각과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이 훨씬 편하고 빠르다는 것이 이 책, 치매라고 두려워 마라의 요지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문구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치매 환자가 보이는 곤란한 행동들은 어쩌면 도와달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서 자신의 마음이나 뜻을 표현할 적절한 말과 행동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이 부적절한 행동들이지 절대로 옆에 있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행동에 대한 정답은 치매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곤란한 행동의 밑바닥에 숨겨진 도움을 구하는 목소리 혹은 부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치매 당사자의 말하지 못하는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정함, 기다림, 민감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가 자기 집에 있는데도 자꾸만 집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보통의 경우 보호자들은 아니 또 어디를 가려고요? 여기가 집인데 어디를 간다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정하게 말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루에도 몇 번이나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짜증을 안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치매 환자가 현재 있는 장소를 왜 자신의 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때 고민의 첫 번째 단추는 이런 문제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역으로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짜증보다는 다정함이 담긴 부드러운 말로 치매 환자가 지금 하고 싶은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대답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말을 중간에서 잘라 먹거나 내가 짐작해서 먼저 대답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어떤 엉뚱한 대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치매 환자를 이해하는 데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게 과연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네, 이렇게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행동이 100% 사라지는 절대 답안 같은 건 아마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절반의 확률, 아니 30%, 아니 10번 중에 한 번이라 하더라도 치매 환자에게 의미 있는 행동의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일하는 주간보호센터에서나 장기요양 등급 상담위에서 치매 환자가 계시는 집을 방문을 할 때 저는 이 다정함,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민감함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풍 나가서 여러 어르신들에게 시도했고 그중에 몇몇 어르신들에게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몇 분의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저 환자에게 통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 있는 치매 환자에게도 무조건 통할 거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기대감을 낮추고 꾸준히 시도해 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TV 프로그램 알쓸인잡에도 소개가 된 버스가 오지 않는 버스 정류장 이야기입니다.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모토마치 요양시설 앞마당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정류장 간판에는 버스 도착 시간표도 붙어 있습니다. 실제 지역 버스 회사에서 사용하던 것을 기증받아 설치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의자와 탁자에는 치매 어르신과 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입소하면 갑자기 바뀐 환경 때문에 안절부절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들의 귀가 본능은 때때로 매우 강한 것이어서 쉽게 달래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밤낮 없이 배회할 때
직원들이 그런 분을 붙잡고 집으로 가실 수 없다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그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반드시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더 심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졌다고 합니다. 이 요양시설에서는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던 중에 유럽의 요양시설에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 설치를 해본 것입니다. 그렇게 설치한 버스 없는 정류장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집에 가겠다고 나서는 치매 어르신에게 직원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한번 버스를 기다려 볼까요? 이렇게 말을 건네고 일단 어르신이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도록 하면 그 순간에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이 치매 노인을 돌보는 복지시설 곳곳에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설에서 이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이 효과를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설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버스 정류장 표지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시각적 도구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도와 그분의 불안함을 달래주는 다정한 말과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치매 가족들 중에는 한밤중에 어르신을 모시고 버스 정류장이나 터미널,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에 가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그런 장소에 가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치매 환자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따뜻한 마음과 헌신을 깊이 존경합니다. 하도 보채셔서 에이 모르겠다.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라고 반쯤 체념하는 심정으로 그런 행동을 하셨다 해도 그런 분들에게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치매와 싸운 것이지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니까요. 그 시간이 치매 당사자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망고땡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경주에 벚꽃은 벌써 다 졌습니다. 하지만 더 예쁜 겹벚꽃이 피었고요. 오늘 소풍 나간 공원에는 예쁜 보라색 제비꽃이 한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에도 그 하루에 어울리는 꽃 같은 행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우리의 고민들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